네, 이번 순서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윤호상 소장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최근 사람이 미래라는 그 인상적인 슬로건과 함께 이제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경영 철학을 그 CF에 담아가지고 기업 인지도뿐만 아니고 네. 구직자의 관심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두산그룹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두산그룹이요. 사람이 미래다. 그 그렇죠. 광고 정말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두산그룹 입사하려는 그 지원자가 좀 더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그룹의 올해 하반기 공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높은 경쟁률이 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산그룹은 실제 이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할 거라고 예정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이제 350명 정도를 뽑은 상반기 공채보다 한 2배 정도인 그룹 전체에서 한 700명 정도로 이번에 선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용 인원이 2배로 늘어났다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두산그룹의 이제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는 이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점의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룹 전체에서 글로벌 전략에 걸맞는 이제 영어 말하기 테스트 점수를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또 하한선이 이제 토익 스피킹과 오픽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데 토익 스피킹의 경우는 인문계 130점, 이공계 11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오픽의 경우는 인문계는 IM 등급, 그다음에 이공계는 IL 등급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또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오픽 IM 등급에서도 이제 1, 2, 3등급을 좀 세분화해서 표기해 놓으려고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모집 분야에 따라서 관련 전공에 대해서 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공 자격 요건이 상경, 법정, 어문, 기타로 명시되어 있는 직무는 이공계 지원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글로벌 전략을 중시하는 기업인 만큼 영어 말하기 테스트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형 방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산그룹의 공채 전략은 DBS라는 즉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라고 하는 부분과 에세이라고 불리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지원자 역량을 사전 검증하는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가 에세이보다는 조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후 이제 서류 전형 이후에는 DCAT라고 부르는 두산 종합 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서베이. 그렇죠. 두산그룹형 인재를 가리는 테스트인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또 알 수 있었고요. 이 구체적인 공략법은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두산그룹형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인재상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두산경영의 시대와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한다는 그런 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OECD 국제의 기조연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115년의 오랜 역사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혁신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런 조직 문화를 반영하듯이 패션 오브 엑셀런스를 비롯해서 인화, 열린 마인드셋,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4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재상 이외에 이제 강도 높은 해외 진출을 그룹 역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사전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람이 미래다. 그다음에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독특한 조직 문화를 기초로 사람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을 통한 사람의 성장이라는 투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문화를 좀 이해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 조금 더 열정적인 관심을 관련 경험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인재상에서도 저희가 느껴지는 게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변에서도 두산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애사심이 상당히 좀 강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에게 회사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재를 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그룹 공략법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확실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두산그룹은 자기소개서라고 부르지 않고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항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한 항목밖에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2개 항목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도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세이와 함께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로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에세이가 1차 SI 면접에서 중요한 소재가
소재가 되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올 상반기에는 두 개 항목이 진행됐지만 하반기엔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세이 작성 요령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제 2011년 상반기 공채 에세이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요. 첫 번째는 질문 항목이 이제 하반기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대세인 것처럼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을 먼저 찾거나 본인의 노력, 그 경험을 본인의 노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에세이뿐만 아니고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를 준비하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관점보다는 직무의 관점에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관점으로 갈 경우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비슷한 논리를 쓰기 때문에 네.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직무와 연관된 이론적인 학습, 그 다음에 관련 경험, 그 다음에 성격 등을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세 번째는 본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원 직무에 대한 분석도 좀 냉철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지인을 인터뷰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직접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분과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직무 이후에는 본인이 스와트 분석을 해서 좀 냉철하게 반성해서 본인의 적성, 그 다음에 선호, 그 다음 미래 노드 계획과 진짜 적합한지를 좀 검증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본인의 장점, 단점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격 부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다음에 성격을 모두 포함한 장단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장점은 반드시 입사 후에 지원 직무와 기여할 수 있다는 그 실행 방법이 중심이 돼야 되고 단점의 경우는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것을 보완하는 구체적 노력을 함께 기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본인의 경험과 또 직무에 집중해서 네네. 이제 작성하실 것 여러 가지 네 가지 사항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1차 서류 전형 에세이는 여러분이 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어렵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서류전에서 굉장히 에세이보다 더 중요하게 두산그룹에서는 실제하고요. 입사 지원서 접수 위에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이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의 경우는 이제 두산그룹 내 인사평가가 결과가 높은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개발된 툴로 두산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네.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회사에서는 솔직하게 기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 직무를 기초로 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원 직무를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질문하게 되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하지 않은 독특한 경험이나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경험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또한 이제 생각을 묻는 경우도 기존의 친구들과 같은 일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조금 다른 생각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항상 보면 장고 뒤에 항상 악수가 나온다처럼 뭐냐면 10초 이상 생각하면 오히려 엉뚱한 답변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생각나는 답변을 그냥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경험이 1차 면접, SI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면접을 항상 대비하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고 뒤에 항상 악수가 나온다. 제가 늘 항상 시험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참. 처음엔 잘 떠오르나요? 그렇죠. 처음에 딱 떠올랐는데 그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아닌 것 그렇죠. 같아서. 장고를 하다 보면 이제 악수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니만큼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본인의 입장에서 소신 있게 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기보다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2차 적성검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적성검사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 두산그룹의 이제 종합적성검사는 DACT라고 하는데 크게 기초적성검사, 그 다음에 정서역량검사, 그 다음에 인성검사, 한자 검사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적성검사의 경우는 인문계, 이공계 지원자가 문제 유형이 다르고요. 다른 그룹사의 적성검사 유형과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적은 유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정서역량평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산그룹만 유일하게 실시하는 평가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는 두산의 DCAT는 난이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유형이라든지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미리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지금까지 들어도 준비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면접 어떻게 치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적성검사까지도 어려운데 면접이 이제 두산그룹이 더 어렵거든요. 1차는 SI 면접, DISE 면접이라는 실무 위주 면접과 함께 네. 2차는 인성 면접 중심으로 회장단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SI 면접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및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부분이 소재가 되기 때문에 소재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이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경험의 일상적인 부분 이외에도 경험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결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응,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프로세스별로 정리하거나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경험을 미리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SI 면접에서도 똑같이 면접관인 3명이 지원자를 세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답변 이외에도 비언어적인 몸짓이라든지 표정, 당하는 모습들까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뭐 표정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DISE 면접이라는 것은 케이스 면접인데 10장에서 15장 분량의 자료와 데이터가 주어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정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 분석 능력뿐만 아니고 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DISE 면접에서는 본인의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발표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보다는 핵심적으로 도식화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또 다섯 번째는 DISE 면접에서는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반드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목차라든지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선택한 대안 이외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질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차 이제 회장단 면접에 가서는 최종 인사하는 자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성 면접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좀 식상한 답변보다는 본인만의 독특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면접 중에서 SI 면접은 지금 지원자 1명에 면접관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네. DISE는 면접관이 몇 명인가요? 면접관은 보통 3-4명이 되고 실제 거기도요? 개별적으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면접관이 몇 명인 걸 떠나서요. 네. 두산그룹 어렵습니다. 어렵고 면접에도 네. 이렇게 다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SIDS. 어렵습니다. 이 예. 지원자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미리 알아볼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윤호상 소장의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변 주인을 비롯해서 직접 선배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노력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입사 후에 조기 퇴사하는 것이 빈번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실제 두산그룹 홈페이지에서는 선배들이 일하는 현장을 담은 두산인의 하루, 그 다음에 최근 입사자, 신입사원들이 입사기를 다룬 생생두산 입사기 등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경험, 과정을 미리 리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산그룹의 경우는 에세이와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그 다음에 SI 면접 등으로 지원자의 경험을 기초로 역량과 장점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의 리뷰와 함께 세부 과정별 정리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네. 특히 보이지 않는 경험,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제 육하 원칙이나 프로세스로 경험을 해부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산 조직 문화와 찰떡궁합인 것을 좀 찾아주시고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두산은 학점, 학교 및 객관적인 스펙보다는 두산과 궁합이 맞는 인재,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 라이트 인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네. 실제 두산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직원들의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를 중심으로 서류 전형이 전개되고 다양한 면접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두산과 맞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커리어 두산을 비롯해서 두산그룹 전반에 대한 세밀한 사전 학습과 함께 두산 내부의 조직 문화까지 찾아서 본인과의 연결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그렇군요. 숨가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지원 직무
근무에 대한 냉철한 반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험과 과정을 좀 미리미리 리뷰하실 거, 그리고 네네. 두산의 조직 문화와의 찰떡궁합을 찾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잡내거진 함께 보신 분들은 두산그룹 하반기 공채에 반드시 합격하시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보 함께 하셨고요.